안녕하세요, 한우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폐암치료 1년간의 기록의 2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각 치료별 상세 내용과 부작용과 주의점. 제가 이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면역 치료라든지 기타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내용. 그다음 두 번째로 건강보조식품이나 비타민에 관한 경험 짧게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 세 번째로 생활습관 교정에서 제가 뺐던 거와 그 다음에 더했던 거, 그런 거 내용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치료 계획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런 저의 치료 경험이나 기록을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저하고 똑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으신다고 해도 그 결과가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 제각각이고 그 결과나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처럼 똑같이 하신다고 해도 뭐 그 결과를 똑같이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아이디어를 좀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암 치료하시고 휴지기 기간 있잖아요. 휴지기 기간에 보시면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재발이나 전이를 막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모르고 무작정 이제 뭐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고 하면 이게 막 혼선이 오거나 좀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면은 괜찮아졌다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 어떤 거를 해서 나아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을 드리는 거, 그게 더 중요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제 경험담이나 기록을 이렇게 공유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이제 에토포시드하고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으로 항암 치료를 했던 기록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암 진단 받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3기 B가 나왔는데, 이게 수술을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주기관지 분지에 딱 있었기 때문에, 종격동 바로 옆이었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어서 항암하고 방사선을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은 약이 에토포시드라는 약하고 시스플라틴 조합, 이렇게였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한 사이클을 3일간 합니다. 한 사이클을 이제 한 번 할 때 3일간 하는데, 첫 번째 날은 에토포시드하고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을 섞어서 같이 맞았고,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에토포시드만 맞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맞는 것을 총 4번 했습니다. 3주 간격으로. 원래 이 에토포시드라는 약은 개발된 지 한 30년 이상 된 오래된 약인데, 이게 제가 조직검사에서 소세포 폐암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에토포시드라는 항암제가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은. 거의 뭐 전국 어느 병원을 가나 크나 작으나 다 에토포시드를 병원에서는 맞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에토포시드의 원래 전격 용량은 약전에 보시면은 이제 5일간 원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mg씩 5일에 나눠서 맞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3일에 보통 3일 프로토콜로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3일 프로토콜 하면 하루에 167mg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80%만 지금 맞은 거죠. 136mg은. 저희 주치의가 이제 약을 100%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건지 이걸 80%로 했고, 그래서 136ml를 3일간 맞은 거고요. 시스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금계 항암제인데, 뒤에 플라티넘에서 온 백금이라는 뜻이죠. 그 플라틴, 카보플라틴 뭐 이런 것도 다 백금계인데, 이 백금계 항암제는 폐암에서는 70에서 90ml를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치의는 80mg을 지금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사선 치료인데, 항암 치료하고 저는 방사선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CCRT라고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이라고 그러죠. 항암만 해도 힘든데 이제 방사선을 같이 하게 된 거죠. 총 24번을 맞았다고 의무 기록이 돼 있고요.
쐐기는 60그레이라고 60GY로 표시했는데 이게 이제 방사선 선량의 쐐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24번을 맞은 거고, 기록을 보니까 60그레이를 끝까지 안 했더라고요. 한 20번 정도는 60그레이를 했고, 마지막 4번은 50그레이로 조금 줄였더라고요, 보니까. 의무 기록상에. 그게 아마 식도염이 심해져가지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이 장비는 인피니티라는 방사선 선형가속기 장비인데, 요거 이제 토모세라피라는, 제가 이제 전에 비강암을 앓았을 때는 토모세라피라는 걸로 방사선 치료를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죠. 그 토모세라피는 도넛 모양으로 CT 기계처럼 생겼는데, 요거는 조금 다르게 생겼고, 인피니티 선형가속기의 최대 장점은 시간입니다. 이게 방사선 치료할 때 5분 정도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할 때. 예전에 그 두경부암의 토모세라피는 한 번 할 때 15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냥 갇힌 상태로 있었는데, 이번에 폐할 때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진행이 돼가지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종양하고 종격동 림프절이 이렇게 가운데 좀 모여 있었거든요.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가 조금 수월하게 진행된 점이 있고, 만약에 이게 병변이 여러 군데 다 퍼져 있다 이러면은 이 방사선 치료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상 범위가 너무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방사선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눠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여 있어서 그나마 조금 수월했습니다. 이 방사선 폐렴하고 방사선 식도염이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난 중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폐렴하고 방사선 식도염 둘 다 한 총 24회 중에 한 15회쯤부터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식도염이 제일 좀 힘들었는데, 도대체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제가 그 역류성 식도염을 앓은 적이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 때도 이렇게 명치 부분이 막 따끔거리고 막 되게 느낌이 안 좋잖아요. 불편하고. 그거에 한 진짜 10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잠을 잘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하고 바나나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겨우 그 정도로 이제 유지를 했고, 제일 그 제가 먹어보려고 트라이 했던 것 중에 방울토마토를 먹었는데 그게 통증을 가장 극심하게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인애플 같은 거. 그래서 아마 생각하기에는 산성과일, 산이 많은 과일, 이런 거는 식도염에 아주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점막보호를 최대한 우선해서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사선 부작용은 항암제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항암제는 항암을 끝내면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머리카락 다시 나고 이렇게 몸이 회복이 되는데, 방사선은 1년, 2년 이상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지속된다는 거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맞은 게 제가 이제 옵디보입니다. 옵디보라는 것은 면역 항암제죠.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옵디보 혹은 키트루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3번 하고 나서 4번째 마지막을 한 번 앞둔 그 사이에 시작을 했고요. 3주마다 한 번씩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총 17번을 맞았더라고요. 옵디보는 몸무게 1kg당 3mg을 주는 게 용량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병원에서 맞으신 분들은 다 그 용량을 맞으셔서 보통 180ml 정도를 맞으셨을 건데, 저희 주치의는 요거를 또 100mg으로 낮췄더라고요. 거의 60% 수준이죠. 그래서 옵디보의 주 부작용은 자가면역 질환인데, 폐렴이나 가려움증 같은 거,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 그 다음에 관절염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폐렴이 가장 중대한 부작용인데, 이게 심하면은 폐렴으로 호흡곤란이 오거나 아니면 흉수가 차가지고 급하게 응급으로 관을 꽂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약을 중단하고 이제 용량을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드물게 사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던 그런 분들은 이게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아주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괴로워지는 그런 부작용이 되겠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고주파 온열 치료. 이것도 제가 항암 방사선 시작하면서 동시에 했습니다. 주 3회, 월수금. 그래서 요거는 그 뒤에도 쭉 이어서 했고요. 옵티 맞으면서도. 제가 이제 맞은 장비는 셀시우스라는 그 온열 치료기인데,
아, 온코서미아라는 거하고 셀시우스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큰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죠. 이것의 원리는 어떤 특정 그 헤르츠의 전파를 흘려가지고 세포벽을 진동시켜서 그 열을 발생시키고 가열해서 세포벽을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고주파 전류가 체내를 통과하게 되면 세포벽을 이제 지나가면서 저항이 생기는데요.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는 저항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세포는 그냥 전류를 매끈하게 통과시키지만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이제 저항을 많이 받게 돼가지고 세포벽이 예, 열이 발생하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원리로 됩니다. 이건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것을 매일 할 수 없는 게 열피로감 때문에 그렇고, 열내성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있고, 제가 환자분한테 들은 내용 중에는 이제 복부에다가 이걸 대장하고 난소암 이쪽 부위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배가 이렇게 딱딱하게 뭉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초반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계속 하시면 괜찮아지는 부분이고, 뭐, 그래서 거의 이제 부작용이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게 항암 방사선 할 때, 항암제나 방사선에 의해서 암세포가 많이 위축돼 있을 때 이것을 같이 해주면은 훨씬 그 상승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게 비급여라서 비용이 비싼 단점이 좀 있죠. 실비가 있으시면은 좀 혜택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렌비마라는 먹는 항암제인데, 요거는 제가 기존에 이제 그 자가시험 영상 쭉 찍었었는데, 처음에는 10mg 이제 이틀에 한 번 먹다가 최근에는 4일에 한 번으로 좀 줄였습니다. 이건 너무 효과가 강력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그만큼 세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줄였는데 이게 가장 흔히 오는 부작용이 고혈압하고 구내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먹다 보니까 그것도 10mg. 그래서 크게 오진 않았는데 혈압이 상승하는 기록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찍었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코피가 나는 출혈 경향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괴로웠죠. 이게 예전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시험 한다고 기사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옵티브나 키트로다 같은 면역관문 억제제하고 이거하고 겸용하는 것이 의료 현장에서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도 지금 진행 중인데 임상시험 할 때 용량은 13ml를 매일 드시는 거더라고요. 그 정도 용량이면 엄청 센 거거든요. 특히 이 약처럼 용량 변화에 민감한 약은 4ml, 10ml 그거를 하루마다 먹냐, 아니면 이틀에 한 번 먹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이게, 어, 이제 반응이 즉각즉각 오는 약이다 보니 좀 무섭습니다, 이 약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근데 아무튼, 억제 효과는 확실히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치료 또 보면, 미술토 이제 암노바비스쿰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자가주사하는 영상 보여드린 적 있죠. 미술토.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F단계라는 것 중에 최고 단계를 맡고 있습니다. 20ml. 이것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월수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최대 부작용은 이제 주사 부위가 좀 부풀어 오르면서 가렵다는 건데, 처음에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나중에 적응이 되시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작용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작용이 있고, 제가 그때 논문 한번 리뷰해 드렸었는데, 이게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를 늘리거나 활성화해가지고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그때 논문 한번 리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처방받거나 한 치료는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병원 치료제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챙겨 먹었던 비타민이나 건강식품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제 폐암 전에도 먹었던 것도 있고 한데, 야채 스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그야말로 식사로 먹는 스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5가지 야채, 무하고 무청 뭐 이런 것들을 5가지를 넣고 이제 끓여서 그 국물을 마시는 차처럼 마시는 그런 건데 이게 어떤 일본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야채 스프.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책에는 뭐 만병통치약처럼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뢰가 안 갔지만 병원에서 어떤 대장암 환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것을 10년째 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얘기로는 대장암 3기였고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 10년째 재발이 없이 살다가 10년 지나서 이제 조금 딴 데로 좀 전이가 됐다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이거 한 달 정도 먹어봤었나?
그런데 이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생각보다. 야채 수프를 매번 끓여야 된다는 게 힘들어서 그냥 그만둔 적이 있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몸에서 느낀 효과도 사실 애매했거든요. 그렇게 막 좋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그랬던 거 있고. 그 다음에 애텀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해모임이라는 그 무슨 식물 농축, 추출 농축액 같은 건데 무슨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이제 동생이 한번 권유해가지고 이게 한 박스 받아서 먹어봤는데 60호가 들어있고 2달치죠. 근데 그것을 거의 한 4, 50호 정도 먹고 열 몇 개를 안 먹고 그때 지금 어딘가 있을 텐데 근데 그걸 다 안 먹은 이유는 제가 일단 원래 한약 같은 걸 먹는 걸 별로 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한 달 넘게 먹었는데 몸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거 이제 이 제품이 그 방문 판매 소위 말하는 다단계 같은 그런 회원만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계속 사 먹어야 되나? 그 동생도 어디서 이제 지인한테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구해다 이제 준 건데 그런 상황이 조금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한 몇십 호 먹다가 이제 중단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제제 이제 잠을 푹 자야 되기 때문에 잠에 필요한 요소가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D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약간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이런 걸 먹어보자 해가지고 먹어봤었던 건데 이것도 한 달치였나? 그거 한 통 사다가 거의 반 정도만 먹고 이제 중단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분말 이렇게 믹스 커피처럼 한 포씩 타서 먹는 거 있는데 그게 3g이었습니다 하나에. 그것도 한 달 조금 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먹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주사로 맞았는데 그거는 석 달마다 한 번씩 맞았었습니다. 비타민 D 검사를 해봤더니 20 수치가 20 정도? 정상치가 50에서 60 이상이거든요. 근데 한 수치가 20, 23?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가지고 주사를 3개월마다 맞았던 적이 있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맞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일 효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품명을 찾아보니까 파워 칵테일인데 이거가 제가 지금까지도 먹고 있는 건데 이게 처음에 먹게 된 계기는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항암 방사선을 같이 하니까 식사를 못 하는 거죠. 너무 식도도 아프고 이제 구역질도 나고 그래가지고 허기 가지고 힘이 없고 막 매가리 없이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집사람이 이걸 같은 아파트 단지 사는 언니라는 분한테 얻어서 이제 준 거죠. 이걸 먹어봐라. 근데 이걸 먹으니까 허기가 안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인데 아침에는 비타민 위주로 돼 있고 저녁에는 그 미네랄 위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참 신통방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법의 가루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도 아까 그 해모임처럼 그 방문 판매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사시려면 이제 회원가입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주 좀 괜찮은 약이라서 제가 이건 따로 나중에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영양소도 다른 기존의 어떤 비타민 제품하고 비교해서 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비타민이나 보조식품은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혼용하면 헷갈리기만 하고 금방 질립니다.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한두 가지 효과 있는 거를 딱 골라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공물로 만든 것보다는 천연 추출물이 좋겠죠. 비타민 C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효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실 따로 막 유별나게 챙겨 먹고 그런 뭐 것들은 없습니다. 주로 이제 비타민 제제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도 지금 다 끊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독일 효소 그거 하나만 남았죠. 그걸 먹기 시작하면서 마그네슘이나 뭐 비타민 C, D 전부 다 끊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챙겨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습관 교정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끊거나 줄인 것 있고 더했거나 늘린 것 있는데 보시면 커피를 줄였습니다. 커피를 제가 이제
많이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믹스 커피를 주로 마시는데,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 믹스라 그래가지고 물 많이 해가지고 싱겁게 먹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루 2잔 정도 먹던 거를 한 잔으로 줄였는데, 그나마도 이제 매일 안 먹습니다. 지금 어쩌다 한 번씩 먹고. 그 다음에 줄인 거 앉아있는 생활.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주로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최대한 이제 중간중간에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거라든지 자주 걷는 운동 이런 걸 하면서 조금 최대한 줄이려고 했고, 그 다음 머리 염색을 끊었습니다. 제가 세치가 20대부터 있었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점점 늘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머리 중간중간 희끗희끗하게 이제 세치가 있죠. 근데 그 폐암 전에는 염색을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근데 이제 그 항암 치료하고 머리가 다 빠졌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염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줄이고, 그 맨 밑에도 있는데 샴푸와 비누도 끊었습니다. 저는 물로만 머리를 감습니다. 여러분. 어, 물로만 머리를 감는 것에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자세하게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자는 것도 제가 끊었고요. 그 이제 폐가 최대한 팽창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옆으로 자는, 제가 이제 왼쪽으로 자주 잤었는데 그 습관을 좀 고친 거죠. 그리고 핸드폰 게임, 제가 핸드폰 게임을 아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두 개 정도를 고정적으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핸드폰이나 그 PC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고기 육수하고 기름진 음식. 예, 이제 순댓국 같은 거 좋아했는데, 그것을 이제 끊게 됐죠. 그리고 뭐 육개장이나 뭐 해장국 같은 걸 먹어도 국물을 먹지 않습니다. 건더기만 먹고. 그 국물에 우러난 그 성분이 몸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선짓국 같은 게 끝판왕이죠. 안 좋은 국물의 끝판왕. 어, 그 유전자 조작된 그 사료를 먹은 동물이 그 각종 환경오염 같은 걸 다 흡수해서 몸에 이제 쌓게 되는데, 그것의 농축액이 혈액인데 그것을 그대로 끓인 선짓국. 예, 그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하고 고기 육수를 끊었고, 그 다음에 원망과 후회를 조금 버렸습니다. 이제 이게 힘들게,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혹은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인간관계는 좀 정리하고 버리면서 사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후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때 그 일을 안 했었으면, 그런 것들. 지난날에 대한 후회나 이런 거는, 앞으로 투병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고, 저도 그런 것을, 물론 쉽게 안 됩니다. 이게 자아 성찰하듯이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더 하는 거는 이제 운동 같은 거. 제가 이제 그전에는 운동을 1도 안 했습니다. 1도. 일주일에 단 30분도 운동을 안 했는데, 이제 투병 이후에는 걷기를 주로 많이 했고,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맨손 체조,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파워 칵테일 효소처럼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매일같이 보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부터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책을 많이 읽고 했는데, 독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특히 건강에 관한 책들, 그런 거 많이 읽게 됐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삶. 환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거는 아니고, 향후에 이제 치료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치료 이후의 어떤 삶도 계획적으로 사는 게, 이제 한번 아파보면은 그게 이제 다가옵니다. 우선 과제로.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자기 동기부여도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질 좋은 수면. 잠은 진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 투병할 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시려면 잠을 제대로 주무셔야 되고, 어, 뭐, 수면제나 각종 항우울제나 보조제, 수면 보조제 이런 거를 드시는 거 겁내지 마시고 무조건 일단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 좋은 수면 유지하는 거. 그 외에 뭐 인간관계, 이거는 줄인 거와는 반대로 그동안에 연락이 뜸해진 그런 지인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적절한 선에서 유대관계를 다시 갖고 하는 거, 그런 거 좋습니다. 그 외에 뭐 취미, 가족사랑, 희망, 종교.
저는 예전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동안은 이제 안 나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 다시 이제 저희 가족이나 친척들은 전부 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시니까 그래 네가 그동안 저기 교회와 멀어진 삶을 살았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도 마음에 느낀 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삶을 이제 더 이제 그런 예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한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삶 있고 오늘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향후 유지치료 계획 보여드리면 기존에 하던 것 중에 옵티버하고 램비만은 그대로 유지할 건데 용량이나 간격을 좀 바꿀 겁니다. 옵티버는 100ml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간격을 4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에서 4주에 한 번으로 조금 늘릴 거고요. 램비만은 10mg을 4일에 지금 한 번 먹고 있는데 이것을 4mg으로 용량을 낮추고 간격도 5일에 하나로 좀 벌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 약을 의존성을 점차 줄여 나가야지 이걸 평생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 나가고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온열 치료는 주 1회 한 달에 4번 하는데 4번을 전부 폐를 하는 게 아니고 폐, 뇌, 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뇌를 해서 예방적으로 저는 이제 전내 방사선을 안 했기 때문에 보통 소세포 폐암에서 완전 관해가 일어나면은 뇌 방사선을 예방적으로 하는데 저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뇌전이를 예방하고자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100%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이나 입증 자료는 없지만 그 원리를 생각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술토는 계속 유지를 할까 합니다. 올 한 해까지는 일단 유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충제 알벤다졸은 이게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증량을 했더니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어서 이거는 추후 피검사 수치를 보면서 추이를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더 앞으로 해볼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닥신이라는 주사를 주 1회 맞을까 합니다. 요거는 계속 맞을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옵디보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옵디보는 7월부터 할 계획인데 면책 기간이 끝나면 그 옵디보 시작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암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자닥신이라는 주사를 주 1회 맞을까 합니다. 이것은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성분제인데 이게 사람이 흉선에서 나오는 물질이고 이게 T 림프구를 활성화해 가지고 암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효과가 그렇게 탁월하다고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래도 작용 원리상 도움이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섭취를 하고 있지만 오메가3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메가3를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매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먹지 않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먹을까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좀 늘릴 건데 기존의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 걷기 운동 외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체중이 그 기존 체중으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근매수를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운동을 좀 늘리고 스포츠 활동 제가 좋아하는 당구라든지 당구도 그게 꽤 많이 걷기 운동이 되거든요. 테이블 주위를 뺑뺑 보니까 그리고 자전거 아웃도어 개념으로 자전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녹즙은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채식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음식을 고기든 뭐 반찬이든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다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다고 야채를 맨날 샐러드처럼 먹자니 그 양이 어마무시하고 그래서 그것을 녹즙으로 해서 엑기스만 마시는 것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본 다음에 좀 실행에 옮길 생각입니다. 네, 오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좀 더 나눠서 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녹화하고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좀 보시기에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했던 치료와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내용을 좀 최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제가 받은 치료나 먹었던 걸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무엇이든 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모색하고 시도를 해보시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환절기 이제 뭐 봄이 돼서 날씨가 많이 좋아졌는데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